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LG의 윙입니다. 해당 영상은 LG의 지원을 통해 제작된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공정 지침에 따라서 영상 중간과 끝에 언급되니까 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리뷰어 분들께서 여기 있는 LG 윙에 대해서 여러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 분석이 덜 끝난 분야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모바일 게임 쪽이죠. 그래서 오늘은 LG 윙으로 게임을 플레이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료 광고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물론 객관적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느낀 그대로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해볼까요? 최근 다들 아실 텐데요. 안드로이드 10.0, AP는 스냅드래곤 765G를 사용했습니다. 퀄컴의 엘리트 게이밍 기능이 탑재된 AP고요. 8GB 램에 128GB 저장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 슬롯도 지원이 되고요. 스위블 모드 활용이 가능한 메인 스크린은 6.8인치의 P-OLED, 그리고 세컨드 스크린은 3.9인치의 G-OLED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3200만화소의 팝업 카메라가 있고요. 후면에는 1200만화소의 짐벌, 6400만화소의 광각, 1300만화소의 초광각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4000mAh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솔직히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OLED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 측면 부분을 이렇게 곡선으로 처리를 하기도 했고요. 후면 카메라 역시 디자인, 배치, 이런 부분에서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기도 했고요. 배터리 용량도 4000mAh로 무난하고 25W 고속 충전, 12W의 무선 충전이 지원되기 때문에 충전 시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무게가 260g이라서 묵직함이 느껴지는 무게예요. 두께도 10.9mm로 두꺼운 편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바 형태의 스마트폰이 기준이 되었을 때 이야기죠. 화면이 돌아가고 스크린이 하나가 더 있는 폼팩터인데 260g의 무게와 10.9mm의 두께라면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정말 다행히도 이 측면 이 부분이 둥글둥글해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손끝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이 덕분에 한 손으로 들었을 때도 부담이 조금 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게임은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녹화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가 느낀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스냅드래곤 765G의 게임 구동 성능을 확인해보면 요즘 출시되는 게임들도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퀄컴의 하이엔드 라인업에서만 볼 수 있었던 엘리트 게이밍이 적용되어서 기존 765 대비 약 10% 정도의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해요. 또한 전력도 줄어들었고 HDR 10비트 게이밍도 가능하고 명암비를 높여 어두운 곳을 밝게 표현해주는 다크맵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위한 기능들이 LG 윙에 많이 녹아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고사양 게임 중 하나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로 예를 들어볼게요. 스냅드래곤 765G로 배그 모바일을 플레이하면 극한이 없어서 허접한 성능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SFX2를 사용해서 해제해주면 HD 해상도의 극한 세팅이 가능해져 60프레임/세컨드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레임 유지가 불가능하고 온도가 높아질 거라고요. 두 판을 연속 플레이해도 극한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AP 온도는 40도 중후반을 유지해주고 있으며 최대 51도까지 잠깐 찍혔다가 다시 40도 중후반 유지를 반복하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게임 구동 성능이 뛰어난 프로세서예요. 앱에서 지원이 안 될 뿐인 거죠. 그 밖에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도 엄청 쾌적했으며 AFK 아레나 같은 캐주얼 게임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컨드 스크린을 공식 지원하는 아스팔트9 레전드는 어떨까요? 실제 제 계정인데요. 이 정도 촬영을 보이면은 아스팔트9을 잠깐 즐기고 받는 수준은 아닌 걸 아실 거예요.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 맵이 커져서 보기 좋은 것도 괜찮지만 커리어 모드 시에는 레이스 목표를 띄워도 좋을 것 같고요. 멀티플레이 시에는 플레이어 순위를 보여줘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들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면 빠른 로딩으로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60프레임/세컨드까지 뽑아내진 못합니다. 애초에 하이엔드 스펙이 아니면 60프레임/세컨드 유지가 힘든 게임이기도 하고요. 대략 30프레임/세컨드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레임과는 타협이 필요하겠네요. 게임 구동 성능에 대해 미심쩍은 분들이 있을까 봐서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에 출시한 고사양 게임을 하나 더 해볼게요.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인데요. 옵션이 어디까지 설정되나 확인해보면 그래픽 품질은 높음, 프레임 속도는 최대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적당히 높이면서 60프레임/세컨드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실제 5대5 멀티모드도 전혀 렉 없이 빠릿하게 60프레임/세컨드를 다 뽑아주고 있습니다. 두 판 연속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발열이 올라오는 것도 없고요. 사실 FPS 게임에서 품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프레임을 뽑아내는가,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는가, 이 두 개잖아요.
적어도 스냅드래곤 765G로 무턱대고 3D 게임이 안 될 거라고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요. 모바일 게임 중 가장 고사양 게임이라고 손꼽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을 아주 괜찮은 설정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밖에 게임을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공략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풀사이즈 화면으로 보면서 댓글을 입력할 수도 있고, 인터넷만 2개를 활성화시켜 서로 다른 스크린에서 볼 수 있죠. 이처럼 게이머의 입장에서 게임과 다른 콘텐츠를 함께 쓴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PIP 기능에서 한 단계 발전했다고 보면 될까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수입이 가능하고 스크린이 또 하나 있다 보니 이 조합도 해보고 저 조합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 조합이 가능한 2개의 스크린을 가진 건 분명 장점일 텐데요.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잠깐이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정리해보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우선 사용하면서 좋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다양한 모드를 통한 멀티태스킹의 극대화를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컴퓨터에 메인 모니터가 있고 그보다 작은 서브 모니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바 형태의 일반적인 폼팩터로 사용을 하고 원할 때 스윌 모드를 사용해서 훨씬 능동적인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죠. 아직까지 모든 앱에 적용이 되진 않지만 게임을 하면서 공략집을 본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생각만으로 정말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원칩인 765G가 탑재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게 왜 좋게 느낀 부분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AP의 절대적인 성능만으로 놓고 보자면 당연히 800번대의 최신 스냅드래곤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LG윙은 태생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수입을 폼팩터를 채택해서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할 테고요. 그리고 협소한 공간에 배터리 공간까지 최대한 확보를 해야 했고, 듀얼 디스플레이 활용을 위해서 전력 소모량도 적은 APU가 적합했고요. 빠른 통신망인 5G를 사용 가능한 원칩 형태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가격 상승도 억제했어야 됐고요.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따진 AP가 바로 스냅드래곤 765G란 얘기인 거죠. 하지만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움이 느껴지는 AP지만 절대로 모자람이 느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발열에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의 연장선인데요. 바로 발열 제어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발열이 있는 폰은 요즘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면 뜨거워지는 폰들은 있죠. 여기 앞에 있는 LG윙으로 배그 모바일을 해보면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HD의 극한으로 해제를 해두고 세컨드 스크린의 웹브라우저까지 사용을 한 상태에서 2판 연속 플레이를 해도 CPU 온도는 상당히 유동적이었지만 40도 중후반을 끝까지 유지해줬고요. 최고 51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발열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일반적인 사용 영역에서 발열 문제는 없을 테고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발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서드파티 앱의 미지원이겠죠.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겠지만 적어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쉬운 건 사실이죠. 특히 게임에서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는 조이스틱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힘을 많이 쏟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건 이미 내부적으로 당연히 파악이 되었을 내용일 거라서 LG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건의사항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모드 시에 센서가 가려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상단 스피커 좌측에 조도 센서가 있는데요. 오모드로 자연스럽게 양손에 쥐면 조도 센서가 가려져서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죠. 이런 여러 방법으로 손에 쥐었을 때 가장 간섭이 덜한 곳에 조도 센서를 배치하거나 조도 센서를 다른 곳에 하나 더 넣었어도 이 문제는 없었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윙 전용 게임 액세서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용하면서 아쉬운 부분에 따른 저만의 개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O모드나 U모드를 놓고 게임을 하면 자세도 살짝 안 나옵니다. LG 윙과 결합해서 게임 시 제대로 그립이 가능한 콘솔 컨트롤러 모양의 전용 액세서리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러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측면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부분은 세컨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스테레오 스피커 경우에는 사운드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게임은 이어폰 사용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아쉬운 부분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역시도 유저에 따라 느끼는 바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LG 윙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호불호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면서 느끼는 바 역시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바 형태가 계속되는 시장에서 LG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사의 역량을 집중해서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죠. 그래서 탄생한 첫 번째 형태인 스위블 기능이 탑재된 LG 윙을 필두로 스트레쳐블 폼팩터 그리고 궁극적인 롤러블 폼팩터로 가기 위해 이제 막 전초기지를 세운 셈인데요. 계속되는 시도 속에서 차세대 기술력이 탑재 그리고 보완되고 LG 윙의 스위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충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도 자체를 단순 부정적인 시선으로 폄훼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LG의 시도가 조금 과격하긴 합니다. 갑자기 돌아가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 하는 게 당연하긴 하죠. 다음엔 조금 힌트라도 주세요. 그래야 빨리 적응하죠. 확실히 장점으로 어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던 LG 윙. 게이머의 입장에서 정리해본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게 생각보다 신선합니다. 예, 이러한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완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충분히 굉장히 잘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이밍 액세서리 좀 내주세요. 예,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네.